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한국말로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제 채널에 이렇게 앉아서 찍게 됐네요.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말이 많이 서툴고 많이 안 하니까 집에서는 그 영상까지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국에서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구독자분들이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제 소개도 간단히 할 겸 지금까지 제가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만 올려서 이렇게 따로 제 소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소개도 할 겸 항상 물어봐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 답변도 해드리고 싶어서 한 분 한 분 답글을 드리다가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들에 대한 위주로 이렇게 한꺼번에 좀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0살 때 미국에서 아니죠, 10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쭉 미시간 주에 살고 있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는 3일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파트타임으로 또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피부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에 대한 시급 뭐 그런 것들, 어떻게 페이를 받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거랑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간호사가 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네요. 저는 2021년도 8월에 졸업을 해서 이제 11월 달에 라이센스 이제 시험을 보고 라이센스가 나와서 11월 달에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두 군데서 같이 거의 같은 시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11월 1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사실 들어가기 쉽잖아요. 항상 이제 간호사가 하도 없으니까 많이 구하고 있고, 또 너싱 스쿨 졸업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한 90%는 병원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 시작을 해야 이렇게 간호사란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이상적으로 알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는 병동 간호사니까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는 지금 일하는 병동은 제가 프리셋 한 곳이에요. 그래서 학생 때 프리셉트 했던 곳이라서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중환자실은 아니고 스텝다운 유닛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피부과에서는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너싱 닥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랑 필러 이런 거를 하고 있죠. 그 친구도 간호사고 중환자실 간호사로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풀타임 너싱 닥터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 사장이랑 저를 하이어한 사장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를 하이어한 사장은 간호사는 아니고요, 에스테티션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이런 원장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데 둘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사장님이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제 친구가 너가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레주메를 넣어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사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에스테틱스 필드는 되게 경쟁률이 심해요. 이제 병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에스테틱스가 더 뭐라 그러죠,
삶의 질이라 그러나 그렇게 좀 더 좋고 아무래도 이렇게 아픈 환자를 상대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그런 쪽에서는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되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제 간호사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보톡스나 뭐 필러 이런 거를 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관심 있게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세컨 잡 같은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3일 일하니까 4일이 이제 비잖아요. 그래서 쉬는 4일 동안 이제 피부과에서 일을 하는데 4일을 다 일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스케줄을 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일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시간을 짜서 고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되게 플렉시블 하니까 그게 좋고 병원에서도 병원 일도 사실 이렇게 스케줄 짜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고 3일 일하는 거니까 거의 제가 일하고 싶은 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피부과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보톡스나 필러는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이렇게 시술들 위주로 이렇게 고객을 상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뭐 레이저나 이렇게 많잖아요. 피부 미용은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페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페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커미션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는 이 시술이 고객한테 300불이 드는 이렇게 돈이 드는 시술이다 하면은 그 중에서 뭐 10%에서 20% 커미션이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페이를 받고 그리고 또 고객을 상대 안 하고 이렇게 만약에 뭐 트레이닝이나 뭐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피부과에서 그럼 이제 hourly pay를 또 줘요. 그래서 $18 an hour 피부과에서는 그게 18불을 받는 거죠, 시급이. 이렇게 병원에서 보다는 조금 낫죠, 아무래도 커미션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8불 hourly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피부 미용과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데는 항상 보면은 저도 구할 때 잡을 구할 때 보니까 항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력이 없는데 어디 가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뽑지를 않으니까 경력을 쌓을 수가 없고 어디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다시 구해야 한다면은 일단은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injectors course 같은 그 beginning 코र्스를 들을 것 같아요. 뭐 보톡스나 필러 이런 거 많거든요. 이렇게 자기 돈 내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세미나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델을 직접 데려오든지 아니면 모델을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hands-on experience, 그러니까 인젝트 하는 것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런 수업을 받으면 이제 맨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certification 같은 거를 주거든요. 그게 하나의 자격증이죠. 근데 꼭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사실 딱 이렇게 필요한 자격증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 그 경력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certification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따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하다가 그래도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꼭 인젝터 잡이 아니더라도 프론트 데스크나 아니면 뭐 어시스턴트, 메디컬 어시스턴트 같은 직업을
그런 거를 어플라이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하이어이 돼서 그런 피부 미용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모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인젝터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너싱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해볼 것 같고, 아무래도 병원에서 3일 일하면은 이제 사이드 잡으로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서 해보셨으면은 아마, 그래도 경쟁률이 심하니까 쉽진 않겠죠? 그래도 아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랑의 차이점은, 병원은 아무래도 아픈 환자를 상대하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도 힘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비만 뭐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좀 힘을 쓰는 일이 좀 자주 있어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움이 많이 있거든요. 너싱 에이드라든지 이렇게 뭐 도와주는 사람들, 간호조무사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피부과보다는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그래도 환자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이런 환자는 이런 처방이 내려질 걸 알고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좀 쉽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좀 같은 루틴이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는 게 막 되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하던 거 하니까. 뭐 그래도 엄청 바쁜 날은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사람이 없는 날에는 특히 더 이제 nurse to patient ratio가 이제 늘어나니까.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제 프로그레시브 유닛은 아무래도 좀 일반 병실보다는 아픈 환자들이기 때문에 레이시오가 한 1 to 3 아니면 1 to 4 정도 돼요. 어쩔 때는 진짜 바쁘면 1 to 5거든요. 그래서 한 간호사가 3명, 4명, 5명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환자를. 근데 한국은 그게 더 심하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3명, 4명, 5명이 거의 보통이에요, 프로그레시브 유닛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병원 일도 재밌어요.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짬이 차면은 이제 점점 더 쉬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피부과에서는 이제 좋은 점이 제 스케줄을 제가 짜는 거니까 그 점이 되게 좋고, 제가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차팅 이런 게 더 훨씬 쉽고 좀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도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좀 밝고 환자들이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저는 만족하면서 2군데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 시급은 이제 피부과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죠. 그리고 12시간을 일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가 아직도 케이스가 많이 있었고 저희 병동도 코로나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센티브 이렇게 페이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시간당 막 60불을 더 주고, 그러니까 한 1시간에 90불을 거의 버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점점 더 이제 코로나 수가 적어지면서 이제는 지금도 인센티브 페이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때보다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간호사를 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그때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픽업을 많이 해서 무조건 주 막 4일, 어쩔 때는 5일 일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일을 한 게 지금은 되게 만족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은 텍스 하는 이제 뭐라 그러지? 시점이 이제
4월 달까지 텍스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일한 거 그 W2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됐으니까 딱 보니까 한국 돈으로 1억이 좀 넘는 돈을 번 거예요. 처음 이렇게 1년 일을 하면서 간호사로.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죠. 미국 돈으로 1억을 번다는 거는 간호사로 특히. 그래서 그때 일한 거 이제 텍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텍스 띄고 하면 조금 더 낫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파트타임을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돈 좀 있으니까 좀 합치면 조금 1억 좀 넘게 번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뭐 자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이랑 아무래도 틀리니까 이렇게 페이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병동에서 일할 때는 1시간당 지금 34불에서 37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가 주말에 일하면은 조금 더 주고 그리고 또 afternoon shift differential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제 베이스 페이는 34.75 그래서 34불 75전을 받고 이제 조금씩 틀려지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charge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precept 하면은 조금씩 더 받고 1, 2불씩 뭐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당.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좀 더 돈이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주 3일 일하면은 4일 일할 때가 이게 이제 오버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버타임을 일하면은 time and a half를 줘요. 그래서 한 40 얼마 정도 아니죠? 조금 time and a half니까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이제 픽업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오버타임을 많이 지금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미국에서 간호사가 벌 수 있는 돈은. 그리고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제가 사는 미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인 것 같아요. 35불 정도 되는 게 보통인 것 같으니까 이제 미시간은 그래도 막 물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뭐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비교하면.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간호사들은 훨씬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더 받는다고 해서 이제 사는 이렇게 물가나 이렇게 집세 이런 걸 따져보면은 그래도 밸런스가 이렇게 그걸 보고 이제 시급이 많다고 해서 그 물가랑 그것도 다 같이 보셔야 되니까 결정을 하실 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에이전시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간호사를,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간호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간호사가 돼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오셔서 이제 잡을 찾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호사로 일하면서 되게 만족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되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더라도 이제 3개월 동안 maternity leave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flexible 한 스케줄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몇 일 이렇게 3일 동안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일하고 3일 동안만이 required day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으면 뭐 처음 그 3일 일하고 또 이게 돌아오는 주 끝에 3일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 in between 되게 이렇게 오래 쉴 수가 있어요. 그 PTO를 안 해도 꼭. 그래서 뭐 7일, 9일 정도는 그냥 쉴 수가 있고, 그렇게 텀을 잡으면, 스케줄을 짜면.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좋고, 나중에 이제 아기가 있으면 그렇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뭐 여행이나 이런 뭐 학교에 갈 일 막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도 굉장히 쉬워요. 같은 동료한테 물어보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점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미국 간호사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아직까지는 다 NP나 이렇게 갈 계획은 사실 없어요. 예전에는 하고 싶었는데 이제 Nurse Practitioner 그 학교가 2년에서 3년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는 NP라는 직업이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NP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간호사가 아니고 이제 provider,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닥터들이랑 같이 이렇게 약 같은 것도 prescribe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메드스파도 오픈할 수 있고 제가 일하는 피부과 같은 것도 오픈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옵션이 좀 넓어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에서 프로바이더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학교를 다시 가면은 돈이 드니까 좀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가든지 아마 지금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 목표는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피부과에서 보톡스나 필러 이런 걸로 해서 고객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모아서 그 위주로 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바빠지게 되면 이제 병원은 아무래도 파트타임이나 컨틴전으로 드랍다운을 해야겠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유튜브 이런 콘텐츠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올리고 제가 아무래도 투잡을 뛰다 보니까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편집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제가 업로드 하면은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갑자기 찍게 됐는데 어떠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주저리 뭐 되게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음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